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본토와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하원입니다.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지목하며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된 점을 지목하며 미국은 2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충분한 여력이 없으므로 의회가 미국의 추가 사드 포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not produced enough THAAD batteries to put more than 2 out in places. Yet the North Korean threat against Guam and against South Korea is increasing, and the question becomes one of, all right, so how do we defend Guam better, and how do we defend Hawaii, because we don't have a THAAD battery ther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른 전구에 투입될 미국의 사드 포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괌에 보다 진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괌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 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차세대 요격기와 관련해선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은 단 44기라면서 미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텔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미사일 방어 관련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국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반도 동해상에 출격해 대북 정찰 비행을 했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3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이 정찰기는 평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해왔습니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첨단 광학 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 궤적,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재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종전일을 앞두고 미국이 관련 동향을 정찰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부산에 기항했던 미국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SSGN 미시간함에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부대 사령관이 함께 탑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국방 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손식 특수전 사령관과 박후병 해군 특수전 전단장이 지난달 20일 미시간함에 승함해 내부를 둘러보고 데릭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미시간함 함장 제이슨 게데스 대령과 미한 연합 특수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반영하며
미국 잠수함 전력이 한국 동맹과 함께 수행하는 다양한 훈련과 작전,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립슨 주한미군 특전사령관은 미시간함의 능력을 관찰하고 논의한 기회는 더 나은 연합, 합동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미얀 특수전부대의 다영역 작전에 대한 이해도와 합동훈련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후병 해군 특수전 전단장은 미시간함 방문은 한미 특수전부대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의 신상 정보를 대거 보안해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자 중 북한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 박용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등 북한 국적자 16명의 정보를 보안 수정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빈칸이던 생년월일이 채워지거나 기존과 영문 철자가 다른 이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이번 정보 보안 수정 조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